하나 사면은 얼마나 지금 세금이 많느냐. 일단 취득세, 지금 조정지역의 중과세거든요. 자, 종합부동 보유를 하면은 돈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겠죠.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그 다음에 임대를 놓으면 종합소득세, 그 다음에 팔 때는 어떻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묻니다. 자, 그 다음에 자식인데 나중에 이전을 하면 상속증여세가 또 붙습니다. 증여를 받으면은 어떻게 되면 그걸 다시 이제 소유권을 바꿔야 되잖아요. 바꿔면 이게 취득세가 또 붙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하나 갖고 있는데 이렇게 세금이 많아요. 많은데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뭐냐 이겁니다.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입니다. 나머지는 지금 뭐 재산세 이런 거는 다 내기 때문에 별로 뭐 지금 할 건 없고요.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요 세 가지만 오늘 특히 양도세에 대해서 좀 얘기를 많이 드리고 요거는 뭐 종부세에 대해서는 간단하게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의 정책을 종합부동산에 대한 이 세금 정책에 대해서 기본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이게 있어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비교지역인데 여기서 요겁니다. 핵심은 요겁니다. 나머지는 사실 뭐 우리 별로 몰랐대요. 이거.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가 조정지역 안에 다 포함이 되는데 그러면 이건 도대체 뭐냐는 얘기죠. 그죠?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비규제지역은 이제 조정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을 비규제지역이라고 이해하겠는데 이게 뭐냐는 얘기죠. 이거는 다른 게 아니고 대출을 여기는 조정지역보다는 투기과열지역이 대출을 더 많이 하담치게요. 여기는 어때요? 더 많이 이제 대출을 안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대출을 사실은 뭐 거의 다 이제 막잖아요. 막고 있는 뭐 정부에서 막고 있는 상태인데 뭐 전에 이제 대출을 해주는 지역에서는 어떻게 투기 지역 같으면은 집을 산다 그러면 뭐 40%만 해주고 집이 내 한 채 더 있어 안 돼 이겁니다. 투기 지역 같은 데는 아예 막 대출을 막아본다는 얘기죠. 대출을 굉장히 엄격하게 하고 요거보다는 여기는 조금 이제 대출을 좀 풀어줘요. 뭐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대출하고 관련이 있는 지역이고 조정대상 지역은 이제 그게 아닙니다. 양도소득세, 종부세 뭐 이거하고 막 중과하는 거하고 다 관련이 있다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복잡한 이제는 뭐 거의 뭐 모든 지역이 조정지역입니다. 조정지역으로 보시면 돼요. 조정지역 보시면 되는데 요때까지만 해도 여기 보시면은 요때까지만 해도 대구가 없어요. 여기 경북도 없어요. 여기 보면 서울, 경기도, 인천, 대전, 충북, 서울 대구가 없잖아요. 그죠? 대구가 지금 없어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대구가 들어가요. 여기가 대구 들어가는데 대구가 여기 보면 빨간 걸로 투기과열지구 여기 들어갔어요. 여기. 아까 제가 얘기했죠. 조정지역하고 투기과열지구하고 또 틀립니다. 그러니까 대출만 이제 이때까지만 해도 저걸 했어요. 대출만 이 제한을 가하고 뭐 부동산 이 거래하는 거하고 상관이 없었다는 얘기죠. 자, 대구 수성이 그랬다는 얘기. 그것도 수성구만 그랬어요. 자, 그럼 여기 보시면은 김포나 파주가 서울에서 보면은 김포 파주가 굉장히 이게 가깝거든요. 근데 여기 조정지역이 포함이 안 됐어. 안 되니까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김포 파주에 막 아파트 값이 막 올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뭐 이런 이제 패러디 영상도 나오다시피 뭐 다른 지역에서 있잖아요. 다른 지역 우리만 왜 조정지역 하느냐 이거죠. 그렇기에 정부에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 그러면은 여도 묶어버린 여도 조정지역을 묶어버린 거야. 자, 그래 갖고 2020년 12월 18일에 지금 최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 조정지역 묶은 데가 여기 이제 대구가 나와요. 여기 보면 대구에 수성구가 언제 됐나 하면요. 작년 11월 20일 날 됐더라고요. 저도 요번에 그 세무관계 때문에 그걸 보다 보니까 다른 데는 하면 다 되는데 수성구가 상당히 늦게 됐어요. 늦게 돼갖고 조카가 이제 집을 팔려고 하는데 얘가 조정지역이 되면 제일 먼저 저기 한 게 뭐냐면 거주를 2년 해야 돼. 거주를 2년 해야 돼. 조정지역 이후 예? 그 집을 예. 사고 바로 거주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몇 년 세줬다가 뭐 그래 하여튼 2년만 거주하면 돼. 2년만 해주면 예. 근데 이제 2020년 11월 20일 이전에 취득한 거는 거주 요건 거주 안 해도 돼. 근데 이후에 취득을 했다.
근데 이제 그 우리 조카가 집을 2018년도에 증여를 받았거든요. 증여를 받았으니까 거주하고는 상관없는 거라 얘가. 그 거주는 네가 아예 된다. 거주를 얘가 1년밖에 안 했어. 안 하고 서울을 이사를 가버려 갖고. 그것도 예외 규정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 이게. 자, 그래서 수성구 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게 언제 이게 조정 지역이 됐나 안 됐나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요게 수성구가 2020년 11월 20일 날 되고 나머지 지역 대구의 모든 지역이 어떻게 되냐면 12월 18일 날 됐어요. 12월 18일 날 되고 경북을 한번 봅시다. 여기에 경북이 언제 됐냐면은 포항 남구하고 경산입니다. 경산이 언제 됐냐면은 2020년 12월 18일 날 대구하고 같이 됐어요. 대구하고. 대구 수성구 빼고 나머지 지역. 포항 남구. 포항도 북구가 있고 남구가 있어요. 근데 남구만 조정지역입니다. 근데 포항에 남구하고 경산 지역이 됐다 하더라도 면지역은 또 빠져요. 면지역. 그 대구에 그 경산에 하양이나 이런 데는 아직 조정지역이 아닙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제가 이 경산에 지금 제가 경산에 살고 있거든요. 경산에 살고 있는데 이 경산이 조정지역이 되기 전에 한 달인가 두 달인가 전에 경산에 자이 아파트가 분양이 됐어요. 난리가 나더라고요. 그게 아마 자이 아파트 여기 뭐 그 경산 사는 사람은 거의 자이 아파트 신청 다 했어요. 근데 이 자이 아파트가 1단지가 있고 2단지가 있는데 다 넣을 수가 있어요. 1단지인데 1개, 2단지 1개, 집사람 1개, 내가 그러면 4개를 다 넣을 수 있거든요. 그럼 4개였는데 뭐 워낙 비교해서 여니까 되겠습니까 그게? 그럼 뭐 다 떨어졌죠. 다 떨어져 갖고 이게 조정지역이 돼버리면은 전매가 안 돼요. 근데 조정지역이 되기 전이거든 이게. 그 전매가 되니까 피가 얼마 붙었나 이러다 보니까 뭐 2억 5천, 기본 2억 5천이더라고. 그 30평짜리가 2억이고 저거는 2억 5천 해요. 2억 5천씩 하니까 사기가 부담스럽잖아요, 그죠? 근데 또 이게 저게 얼마입니까? 그 50%거든요. 분양권을 사면은 양도소득세 50%. 그러니까 나는 2억을 주지만은 사는 사람 입장에서 또 보면은 지인들을 갖고 가는 1억밖에 못 갖고 가.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안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이게 그때 그래도 분양권이 많이 나왔어요. 사고 한 사람도 조금 있었어요. 거래는 많이는 안 됐어. 그래도 뭐 2억 주고 뭐 사는 사람이 있겠죠. 그죠? 뭐 어떤 사람은 또 이제 뭐 약간 현금을 약간 주고 뭐 이래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단속이 굉장히 심해갖고 그것도 만만치는 안 하거든요. 자, 그래서 하여튼, 됐는데 6월 1일부터는 이게 세율이 더 높아요. 70%입니다, 지금요. 단기 양도는 70%입니다. 그리고, 단기 1년 이내에 분양권을 양도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분양을 양도하면 세율이 70%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2억을 받아도 나는 2억을 주지만은 파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세금을 1억 4천을 세금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 6천만 원밖에 안 생겨요. 그럼 누가 팔겠습니까? 그죠? 정말 내가 돈이 없는 사람은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그냥 우연히 한번 조회를 해봤어. 분양권 나온 게 있는 거. 그때 한참 나올 때는 많이 나왔거든요. 막 100개, 20개 나왔는데 지금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 주위에 내가 중개사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지금 좀 매매가 됩니까? 완전 시간 할때 하나도 안 된대. 이 조정지역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조정지역이 되고 안 되고 조정지역이 돼버리니까 모든 거래가 완전 차단돼 버리더라고요. 자, 그다음 포항도 남구만 되고 북구는 그래도 북구에 사실 집 지을 데가 훨씬 더 많아. 그러다 보니까 북구는 지금 조정지역 아닙니다. 아니고 남구는 지금 조정지역이고 남구는 거의 집 지을 데 없어요 지금 보니까. 자, 그런 이제 상황이더라. 그리고 여기 보면 뭐 울산 뭐 전부 다 이제 대전 뭐 광주 뭐 큰 도시들은 전부 다 조정지역을 다 묶여 있습니다 지금. 자, 주택을 우리가 저걸 세금하고 관련해 갖고는요. 부동산 종합 보유세는 전부 다 공시 가격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공시 가격을 아시려면은 여기를 조회하시면 돼요. 여기 뭐 부동산 공시 가격 이거 말고도 있긴 한데 보통 여기 많이 조회합니다. 공시 가격 알림이에 들어가서 어느 주택이든 다 조회하면은 공시 가격이 다 나온다 보시면 됩니다. 매년 4월 말에
발표가 됩니다. 되고 이걸 자꾸 높여요. 이거를 시가에 자꾸 맞추는 겁니다. 이걸 시가에 맞추니까 전국이 지금 이만큼 6%뭐 증가되고 서울이 가장 많이 증가되고요. 대구도 보니까 지역 아파트마다 이게 또 차등을 많이 줬더라고요. 어떤 데는 굉장히 많이 증가됐어요. 어떤 데는 조금 몇 개 증가 안 되고 좀 그런 현상이 있더라. 자, 지금 부동산 우리 정책을 지금 현 정부가 하고 있는 거는 무조건 이 집값을 떨어뜨리는 게 가장 큰 목적이거든요. 모든 초점이 이제 집값을 떨어뜨리려고 그럽니다. 집값을 올리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그럼 집값을 떨어뜨리려면은 이게 이제 부동산도 어떻게 하면 이제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한다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공급량을 줄이면 공급량을 많이 하면은 이게 주택이 떨어져요. 떨어지는데 이 공급은 한계가 있잖아요. 공급은 한계가 있으니까 가장 많은 정책이 뭐냐면 이겁니다. 세금 정책으로 수요를 억제하는 거야. 사고자 하는 마음을 닫아보는 거예요. 닫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 하기 위해서 세금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세금을. 자, 세금을 강화시키게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많이 펴고 있는 게 뭐냐면 양도세 중과. 그 주택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지역에는 무조건 하고 세금을 중과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종부세 높이고 취득세 상향. 그러면 집이 있는 사람은 집 사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집을 내가 한 채 갖고 있어. 왜 더 살락하느냐 이거죠. 이런 데는 막 세금을 굉장히 많이 매긴다 이런 얘기죠. 비과세를 또 축소하는 겁니다. 비과세. 자, 집을 한 채 갖고 있으면은 한 채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이 비과세를 해줬는데 이거를 자꾸 축소시켜야죠. 축소시키는 점. 자, 축소시키는 정책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거주 요건, 거주해라 이거라, 거주. 네가 한 채만 갖고 있더라도 그 집을 거주를 해야 비과세를 해주지 거주 안 하면 비과세 안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이사를 내. 일시적 이주택의 가장 대표적인 게 이사하는 거거든요. 자, 이사를 하더라도 옛날에는 이 비과세 해주는 일시적 이주택 비과세가 조건이 뭐냐면 3년 이내에 전에 주택을 양도를 하면은 이제 해줬는데 요거를 어떻게 하냐. 1년 이내로 바꿔버렸어요, 지금요. 처음에 2년으로 바꿨다가 1년 내. 여러분, 1년 이내에 집을 바로 팔고 또 내가 사는 집에 바로 들어가기가 이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게. 지금 뭐 하여튼 세금 내보기에는 일시적 2주택도 잘못하면 세금 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왜?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1년 안에 이래 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3년 안에 해도 제가 실제로 제 경험으로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보니까 집 파는 것도 쉽지 않거든, 이게. 자, 3년 안에도 어려운데 1년 이내에 내가 갖고 있는 집을 팔고 새 집에 바로 전입을 해야 돼. 전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일시적 2주택 비과세 1년 이내 양도가 서울에서는 거의 뭐 이제 저 하고 있거든요. 이래 하다 보니까 뭐가 많이 생기냐면요. 6개월짜리 뭐 월세, 3개월짜리 월세 이런 게 굉장히 많답니다, 지금요. 또 그것만 전문적으로 놓는 사람이 있어. 6개월짜리 월세, 3개월짜리 월세가 왜 많이 생겨요? 요거 1년 양도 요거 맞췄다 보니까 딱 못 맞췄잖아요. 그죠? 딱 못 맞추니까 내가 저 집에 들어가고 바로 이게 안 되잖아요. 그죠?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3개월짜리. 그럼 3개월짜리를 만약에 하면은 보통 세보다 굉장히 비싸게 받을 게 아니에요. 그죠? 요것만 전문적으로 또 집을 또 세놓는 사람이 있는가 봐요. 지금 서울 같은 데는 지금 그런 게 유행이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이제 요거를 세금 감면을 이제 요것도 많이 세금 감면해 둔 걸 이걸 축소시키는 겁니다. 지금. 요거는 제가 보건대는 집 한 채 갖고 있는 사람인데 부자랍고 이거 하여튼 너무 돈 많이 버는 거에 대한 하나의 뭐 저런 게 이거는 뭐 부동산 그런 거보다도 그런 게 개념이 좀 많이 안 들어가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거를 이제 10년만 갖고 있으면은 지금 80% 해주던 거를 지금은 이제 보유 기간을 4% 해갖고 보유를 10년 그다음에 거주도 10년 해야 돼. 그 20년을 갖고 있어야 80% 받을 수 있다는 이런 얘기죠. 그죠? 자, 양도소득세에 지금부터 조금 이제 원론적인 얘기를 했고요. 이제 조금 약간 이제 저 내용이 좀 있는 건데요. 약간 좀 그렇습니다. 집중해서 한번 들어주시면은 뭐 그렇게 뭐 어려운 건 아닌데요. 양도소득세가 우리가 주택에만 있는 게 아니고 건물도 있어요. 건물.
건물을 사고 파고 해도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도 있고 분양권, 아파트 분양권 양도소득세 있잖아요. 주식도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식 사고 팔고 하는 거, 거래하는 거 이거는 없습니다. 없는데 장외로 하는 거. 그 다음에 대주주, 주식을 아주 많이 갖고 있는 분, 이런 분들은 양도소득세를 묻니다. 자, 골프 회원권, 뭐 이런 것도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대금을 직접 안 받더라도 또 양도소득세가 나오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뭐 유리하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뭐 대출을 낀 부분에 대해서는 이걸 양도소득세를 매깁니다. 여기요. 대금이 뭐 왔다 갔다 하는 건 없잖아요. 그죠? 없는데 여기 부분에 대출을 낀 부분에서도 양도소득세를 매기 때문에 증여세보다가 대출 낀 부분 요 양도소득세가 적을 경우에 이제 보통 이제 부담부 증여를 많이 해요. 자, 그 다음에 경매나 공매, 돈이 없어갖고 집이 경매나 공매 당하는데도 이것도 양도소득세를 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경매 당하면 사정이 굉장히 안 좋아가 경매를 당하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여기에도 양도소득세가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 뭐 이혼 위자료죄로 부동산 소유 인연한 경우 이런 게 있고. 자, 일단 원리는 이렇습니다. 매도 가격, 파는 가격이죠. 파는 가격에다가 매입 가격 플러스 필요경비입니다. 필요경비는 뭐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그 아파트 중개 수수료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세금, 취득세나 뭐 이런 세금 물었는 거, 그 다음에 수리했으면 수리비도 여기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은 집을 뭐 많이 뜯어건쳐놓고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면 다 해주느냐? 그건 아닙니다. 전체 매도 가격의 3%입니다. 3%에 해당되는 금액을 해준다. 자, 그러면 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해주는데 뭐 어떤 걸 비과세 해주냐? 1세대 1주택 2년 보유입니다. 이게 기본 공식입니다. 이게. 1세대 1주택 한 세대에 집이 한 채밖에 없으면은 2년을 보유만 세를 줬더라도, 그죠? 내가 전세 살고 이걸 세를 줬더라 2년만 보유를 하면은 비과세를 해주는데, 이걸 이제 조정지역으로 들어갔다. 조정지역에 들어가서 집을 조정지역에 지정이 되고 난 이후입니다. 이후에 내가 집을 샀다. 그러면은 이제 2년을 거주를 해야 됩니다. 이게 거주를 해야 되는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9억이 실거래가 9억을 초과하는 부분은 9억까지만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실거래가 9억까지만 비과세를 해줘요. 자, 그러면 9억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또 매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요게 지금 서울의 집들은요, 뭐 엉간하면 다 10억, 뭐 15억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지금 현재 법안이 올라가 있어요. 12억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12억. 제가 그 아시는 분이 대구 수성구에 집이 그게 뭐 거래 가격이 한 14억 정도 하더라고요. 14억 정도 하는데 지금 9억까지만 그건 집이 한 채밖에 없어요. 한 채밖에 9억까지만 비과세거든요. 그럼 9억 넘어서는 거 5억은 과세가 돼요. 5억 과세가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5억이 과세가 되는데 뭐 소유한 지가 뭐 오래 소유를 안 해갖고 5억에 대해서 다 이제 양도소득세 물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요거 조금 이따 해라. 왜? 12억에서 하면 어떻게 됩니까? 12억에서 하면은 2억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물으면 된다. 내가 뭐 양도소득세가 한 1억 정도 차이 나더라고요. 12억으로 하느냐, 1억, 9억으로 하느냐가 차이가 그렇게 있어요, 지금. 자, 그래서 지금 요 법안이 요게 올라가기 때문에 요거는 통과될 것 같아요, 보니까요. 자, 그 다음에 뭐 요건 2년 거주, 요거는 이제 뭐 방금 설명드리는 거고요. 자, 요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단기에 양도하는 겁니다. 단기 양도. 2021년 6월 이후에 양도하는 분부터인데, 주택가 입주권, 조합입주권인데 1년 미만, 2년 미만. 지금 이제 내가 집을 사갖고 1년 미만에 내가 집을 파면은 70%입니다, 세금. 그 다음 2년 미만 60%.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집을 내가 단기에 차익을 노리려고 집 사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단기, 이걸 이제 투기로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투기로. 한마디로. 예. 집을 사갖고 왜 그리 빨리 파노 이거라. 빨리 파면은 세금을 이렇게 많이, 이거는 지역에 상관없어요.
지역에 뭐 어디 하든 상관없이 이거는 조정지역이든 비조정지역 상관 안 합니다. 안 하고 무조건 70% 60% 매긴다. 그렇게 단기에 팔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단기에 팔면 투기로 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실예를 들어 이랬습니다. 1년 미만 개정되는 거하고 이제 한번 비교를 해본 겁니다. 양도 차익이 한 5억 났다. 물론 단기에 뭐 또 급격하게 뛸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아파트 같은 거 어디에 하여튼 샀는데 뭐 한 1년 내에 뭐 등기 치고 했는데 1년 내에 한 5억 올랐어. 올랐으면은 개정 전 같으면은 한 세금이 한 2억 정도 되는데 요걸 70%로 해버리니까 한 3억 한 5천 정도 나와요. 3억 5천 나와갖고 차이가 얼마나? 한 1억 5천 정도 차이가 나더라. 개정세법으로 하니까. 자, 그 다음에 2년 미만은 하니까 뭐 1억 7천인데 요거는 한 3억 정도 돼요. 3억 되고 한 1억 2천 정도 더 많아지더라. 뭐 요거 실제로 계산을 해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 그래서 단기 양도에는 실제로 굉장히 부담이 많이 간다. 그래서 이제 요사이 제가 보건대는 이게 젊은 애들도요. 요사이 얼마 전에도 대전에 거기에 그 아파트 가격이 좀 많이 올랐잖아요. 올랐는데 젊은 친구들이 가서 많이 그 투자를 했더라고 보니까요. 20대, 30대, 그죠? 이런 친구들이 막 20대, 30대는 부담이 없는 게 뭐겠습니까? 주택이 무주택 아닙니까, 그죠? 무주택인 상태에서 그거 막 뛰들었는가 봐요. 뛰들어갖고 그래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단기에 집을 팔라고 했게 아닙니까, 그죠? 사서 바로 1년 이내에 딱 집이 올랐으면은 물론 이제 세금은 물겠죠. 세금 물고 이제 하는데 지금 같은 이제 어떻게 냐 단기 양도는 세금을 이만큼 때려보니까 남는 게 없다. 그래 단기에 그래 투자하면 안 된다. 그런 하나의 시그널이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주택자들입니다. 다주택은 뭐 당연히 이제 세금이 높아지겠죠. 2021년 6월 1일 양도분부터 이래갖고 2주택, 3주택 조정지역에 이제 중과세입니다. 중과세를 매기는데 처음에는 이게 세율이 이랬어요. 기본 세율이 이래갖고 6%, 15, 24, 35 해갖고 10억 초과. 뭐 서울에는요. 집을 오래 갖고 있다 보면은 이게 차익이 훨씬 더 많이 나요. 옛날에 집을 5억 주고 샀는 게 지금 뭐 15억 막 이래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10억 초과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은 전에 같으면은 세금은 45%를 매겼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 집이 두 채야. 두 채면은 요게 작년까지 됐거든요. 작년까지 55%, 65%에서 지금은 어떠냐? 65%에서 75% 이래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일반 세율 75%를 기준으로 한번 봅시다. 75%가 딱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 세율이 어떻게 되느냐면요. 여기에다 10% 지방 그 세가 붙거든요. 그러면 7.5%는 82.5%. 이래 갖고 이제 요새 해자되는 얘기가 세금이 82.5% 세금을 물고 다주택자들이 누가 집을 팔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럼 여기 한번 봅시다. 이게 한 5억, 여기도 70%입니다. 70%면은 77%입니다. 거의 80%에 대한 세금이거든요. 자, 80%. 내가 5억이 차익이 났어. 샀는데 한 80%면 한 4억 정도 세금 내고 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안 판다는 얘기죠. 그죠? 그 양도소득세는 양면적인 면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양도소득세는 수요를 사람들이 이거 보면 이제 집을 안 살라고 하겠죠. 그죠? 안 살라고 하는 게 있지만은 갖고 있는 사람은 안 팔아버린 거라. 수요는 차단이 돼. 수요는 내고 억제가 가능한데 문제는 다주택자들 갖고 있는 사람은 집을 안 내놔버리는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게 공급이 안 돼버린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수요와 공급이 이게 공급이 안 돼버리니까 결론적으로는 뭐겠습니까?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서울에서 집을 많이 안 지어갖고 오르는 것도 있어요. 아니가 오르는 것도 있는데 틀어막아 버리니까 이거는 이제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 이런 이 세금을 이렇게 매겨놨는데 양면이 있어요. 양면이. 그 부동산 정책을 편다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정부에서는 뭐 이렇게 해갖고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한편으로는 반대쪽에서 보니까 공급 측면에서 보니까 공급이 안 돼버려. 공급이 내놓지를 안 해버리니까. 자, 그래서 어제도 그 언론에 신문에 글이 나왔더라고요.
항상 많이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심교원, 뭐 박원갑 그래가 이런 사람들이 나와갖고 얘기하는 게 주 얘기가 뭐냐면은 이거더라고요. 양도소득세를 낮춰라. 근데 현 정부에서 이 기조가 맞출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 양도소득세를 이렇게 올려놓은 이 양도소득세를 어느 날 하루아침에 낮출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이제 이게 지금 진퇴양난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82.5%까지 올라가 놓으니까 지금 다주택 갖고 있는 사람의 그 집수가 230만인가 230만인가 이렇게 많아요. 이게 조정지역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20%만 집을 내놔도 20%만 내놔도 10만 뭐 10만 채 공급된다고 막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죠?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해놨고 있겠네. 뭐 안 내놓는 거죠, 전부 다. 안 내놓는 거죠. 세금 이렇게 뜯기고 내가 도저히 못 내놓는다. 그럼 여기 보시면은 가장 문제가 뭐예요? 장기 보유 특별 공제까지 적용을 뭐하도록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중과되면은. 자,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는 뭐냐면 집이 고가주택 안 그러면 집을 오래도록 갖고 있었어. 오래도록 갖고 있으면은 전에 같으면은 오래도록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기본 세율 요거 적용해주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해줬어. 이걸 뭐 해줘 버리니까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적용을 뭐 해주면 집을 오래 갖고 있어도요 다 세금 다 뜯기는 거라. 그러면 옛날에 내가 집을 예를 들어 갖고 뭐 5억을 주고 샀어. 지금 20억이 됐어. 근데 시간이 한 20년 흘렸어. 근데 그 사람들이 집 내놓으려겠습니까? 절대 안 내놓습니다. 두 채 갖고 있어도 안 내놓는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중과를 적용한 것 동시에 요거까지 같이 적용해 버리니까 고가 주택도 잘 안 내놔요. 안 내놓는다는 얘기죠. 내놓을 수가 없잖아요. 세금이 너무 많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되더라.